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하니까 뭐 새로운 휠을 만들 타이어 규격을 조금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하더라들이 많았는데 정말 법이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네, 올해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일을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친환경차 인증 실패를 꼽겠습니다. 네, 이 일 때문에 기아차는 약 300억 원의 손해를 보기도 했고, 노조에서는 대표이사 사퇴해라 이런 시위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 산타페 모델 같은 경우는 아예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올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건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진정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친환경차의 기준을 조금 바꾼다는 얘기예요. 2011년 이후에 개정이 되지 않았고 현재 기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배터리 전압이 60V가 넘어야 되고요. 또 최근에 유행하는 48V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배기량에 따른 에너지 소비 효율을 만족시켜야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사건을 면밀히 보신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1000cc, 그리고 1000에서 1600cc, 1600cc에서 2000cc, 2000cc 이상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구분했었고, 네, 이 배기량에 따른 기준 연비를 충족시켜야 하이브리드 모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1598cc예요. 그래서 리터당 15.8km의 연비를 충족해야 친환경차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렌토의 연비는 리터당 15.3km였어요. 0.5km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이제는 달라진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배기량으로 구분하던 이 친환경차 기준이 이제는 경영,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배기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동차 크기까지도 반영이 됩니다. 소렌토를 적용해 보면 소렌토는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지만 크기 측면에서 소형 자동차를 초과하기 때문에 중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중형으로 분류되는 소렌토는 리터당 14.3km의 연비만 충족시키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친환경차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이제는 전륜구동 모델이면 19인치 모델까지도 친환경차로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기술과 동떨어져서 이 기술 수준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동차가 기준이 바뀌고 이제는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한옥 요정에서 공무원들이랑 기업인들이랑 만나가지고 몰래 술 먹고 이런 거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 때가 올 때인데 갑자기 10년 만에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꾼 겁니다. 근데 엄격하게 바뀐 기준에 우연치 않게 이 소렌토가 딱 부합을 하게 된 거예요. 음모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타페도 나오겠네 이제. 그렇지, 짠 하고 나오지. 기준에 맞춰서 모델을 판매하겠죠. 근데 처음에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하니까 새로운 휠을 만들 거다, 타이어 규격을 조금 줄일 거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연비를 조금 더 높일 거다, 이런 카더라들이 많았는데 정말 법이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법이 바뀌어서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혜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90만 원이 면제였는데 내년에는 이제 40만 원으로 50만 원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내년 연말까지는 할인이 되고, 아마 2022년부터는 이것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하이브리드 혜택을 거의 온전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7월부터 시작인데 7월 전까지는
이제 나라에서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 인하를 해주거든요. 네, 내년에 개별 소비세 인하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친환경차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는 시점부터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혜택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혹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사실 분들은 내년까지 좀만 참으셨다가 내년 하반기에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처음 나왔을 시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었지만 이제는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법안에 대한 부분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꼼꼼하게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토부 아닙니다. 현토부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국토부가 관여한 게 아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여를 한 거예요. 약간 현토부 댓글 달지 마시고 뭐 기업과 이 공무원 간의 그런 은밀한 것들은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깨끗한 사회고 깨끗한 나라고 깨끗한 기업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